자, 이제 우리는 지상권을 공부하고 있죠. 지상권이 어떤 권리인가 그대로 익히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용익물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익물권 말고 용익채권도 있어요. 채권, 임대차. 그걸 한꺼번에 용익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용익권이란 타인 부동산을 빌리는 권리예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용익물권은 이제 법 규정에 따라 어떤 용익권은 최단 기간 제한하는 게 있어요. 이런 법 규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용익권은 최장기간 제한,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최단이란 최소 몇 년 이상 이 말이에요. 최소 몇 년 이상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 최장 제한이란 그럼 최대 몇 년이야 이 말이겠죠?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이하로 설정하라, 이런 법 규정이 용익권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부하실 지상권은 최단 기간 제한이 있어요. 최단 기간 제한이 있고, 이게 이제 30년짜리, 15년짜리, 5년짜리가 있습니다. 최단 기간 제한. 반면 지상권은 최장기간 제한 없어요. 즉 아무리 길어도 몇 년까지 해라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멸망할 때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구 멸망할 때까지 설정할 수 있다.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 쪽에 공작 아파트가 있거든요. 공작 아파트 앞쪽에 통일교 부지가 있어요. 한 몇만 평이 몇만 평. 몇만 평이 그 몇만 평 토지를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대형 쇼핑몰이 돌아요. 근데 이걸 통일교 부지를 지상권을 설정했거든요. 지상권이 99년 설정해요. 99년.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 현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들어옵니다. 시행사가 Y22예요. 이렇게 아무튼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제한 없어요. 네, 최단 기간 최소 몇 년 이상 이런 제한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법조문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184페이지 양괄호 3번이 있죠. 이제 지상권 전속 기간 280조 보세요. 제목 전속 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그랬죠. 자 1항 계약이 약정입니다. 약정으로 지상권 전속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는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석조, 석회조, 연화조 요즘 이런 말 안 써요. 또는 이와 유사한 이제부터 밑줄합니다. 밑줄 견고한 건물, 콘크리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30년 이 말이에요. 최소 30년. 그러니까 철근 건물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 최소 30년 이상 토지를 빌려주는 꼴이 됩니다. 다음 2호. 2호는 전호는 1호를 말해 1호. 그럼 전호 이외의 건물이란 견고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다시 전호 이외의 건물은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에요. 예를 들면 카페 하려고 목조 건물 지을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때는 몇 년이에요? 최소 15년입니다.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즉 건물이 아닌 것들, 뭐 교량, 광고탑, 뭐 전신주 이런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교량, 광고탑, 뭐 송전탑 이런 거. 이거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몇 년이에요? 최소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그래서 이렇게 30년, 15년, 5년이 나와요. 그 다음 2항에서 전항이 1항을 말하죠. 전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 기간까지 연장한다. 즉 1호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한데 15년으로 약정했대요. 그러면 30년으로 무조건 돼버립니다. 2호 목조 건물 지을 목적으로 5년짜리 설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15년 돼버려요. 3호 광고탑 목적으로 3년 약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5년 돼버립니다. 이렇게 최단 기간이 딱 강제돼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지상권 별로 없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권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땅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땅을 가졌는데 을이 와서 지상권 설정해 달래요. 그럼 이런 나쁜 놈하고 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공부한 이유는 이거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내 땅 30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토지 빌려주려고 그러면 지상권 해주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을이라면
값을 어떻게 꼬셔든 지상권 치대가면 좋겠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걸 공부하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설정해주면 큰일 나 이거. 내 죽을 때까지 내 땅 못 받을 수 있어요. 30년이니까 30년. 그리고 좀 이따 갱신 청구 또 해요. 그럼 또 30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그랬네요. 그러니까 지상권 계약할 때 기간 안 정할 수 있죠. 그럼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존조가 몇 조예요? 280조 존조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즉 이겁니다. 갑토지를 을과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하는데 내 땅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건물 지은대요. 건물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데 기간 안 정했대요. 경관 건물이면 존조 1항 가서 30년, 30년짜리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갑이 내 땅이 뭐 할 거야? 목조건물 지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 안 정하면 15년째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 안 정하면 280조에 따라 갑니다. 그 말은 지상권은 물권인데 지상권 설정할 때 기간 안 정해도 되네요. 그러죠? 다시 지상권 설정할 때 기간 안 정해도 돼요. 왜 그래요? 안 정하면 281조에서 다 이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우리 민법 시험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고 무조건 틀렸어요. 이제부터. 기간 정해야 되고 무조건 틀린 겁니다. 뭐 지상권 설정할 때 기간 정해야 틀렸어요. 안 정하면 281조에서 어떻게 할까 써놨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기간 정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틀려요. 기간 안 정해도 전세권에서 어떻게 할까 다 써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할 때 임대차 기간 정해야 한다 틀려요. 임대차 기간 안 정하면 2년으로 딱 써 있어 법에. 그래서 기간 안 정할 때 어떻게 할까 법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외우시면 돼요. 지난주도 하나 외웠잖아요. 이런 거.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그런 거 하나 외운 게 객관식 시험 공부입니다. 그런 거 안 외우면 여기다 겁나 중요한 걸 내요. 꼭 기간 안 정하면 무효일 것처럼. 그럼 금방 거기 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올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실수하지 않고 안 틀리게 대비한 게 시험입니다. 그 다음 이제 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있나요? 자,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즉 지상권 한 번 더 할 수 있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지상권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목적으로 30년 했거든요. 또 갱신하면 또 30년 돼버립니다. 또 30년. 그럼 갑은 내 땅 60년간 밟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당사자 간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최단 기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최단 기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이며 그럼 최단 기간 280조로 무조건 강제된다. 오른쪽 페이지 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최장 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 없다. 따라서 자 영구 동원하신다. 영구 무한 지상권 설정 가능하다. 그래서 지구 멸망할 때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 지금까지 기간 보셨죠? 그래서 기간 보고 이게 무섭구나. 누가 혹시 내 토지 빌려달라면 이거 절대 설정 안 해야겠다. 지금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더 무서운 거 양가로 4번. 이제 지상물 매수 조건에 나와요. 그럼 자 283조가 이겁니다. 자 1항만 일단 봐보세요.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30년 약정했는데 30년이 다 지났다 해보세요. 그럼 한 절반 늙었겠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소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가 빌린 자죠.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 또 30년 돼버린 겁니다. 2항 질렸겠죠? 30년이라. 그 2항은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시옷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입니다. 그럼 이 갱신 청구, 매수 청구는 토지 빌린 사람에게 다 인정돼요.
토지 임차인도 토지 빌렸죠. 다음 토지 전세권자도 토지 빌렸죠. 지금 공부하신 지상권자도 토지 빌렸죠. 이 토지 빌린 사람들은 다 이처럼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다 인정돼요. 그래서 거절 나가면 다 내 거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실생활에 이게 많으니까 시험에 여기서 나와요. 실생활에 이게 많으니까 이쪽에 판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법조문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갑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했대요.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설정자죠. 얘가 설정자, 얘가 지상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건물 지었어요. 을건물. 이 상태에 있다가 기간이 30년이라면 30년 지났어요. 기간이 만료하면 이제 원칙은 아셔야겠죠? 을은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기간 끝나면 원칙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철거하기 너무 아깝네요. 지상물이 현존하면 그럼 을은 갑에게 이거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오케이 승낙하면 또 30년 돼버립니다. 그래서 갑이 미쳤니? 나도 내 땅 한번 사용하자. 거절하면 그럼 내 건물 네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건물 사 그러면 이건 말이 청구권이지만 이거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권. 그래서 우리 사 그러면 갑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법률 관계가 형성해 버립니다. 다시 형성권이란 우리 사 그러면 갑동이 없더라도 무조건 매매 계약이 형성돼 버려요. 그래서 갑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고 이건 물권법이라 당연히 강행 규정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그랬어요. 갑이 처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야 을 너 내 토지 빌리려면 너 각서를 써야 돼. 뭔데요? 너처럼 매수 청구권 포기한다고 각서 써. 그래서 이거 포기한다고 각서 썼어요. 포기 약정하더라도 이건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과 위반된 약정 무효죠. 이 약정 무효라 약정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끝나면 우리 내 건물 사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이 야 너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메롱하고 살아면 돼요. 그럼 갑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게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예요. 근데 우리 이와 유사한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거기 283조 있잖아요. 거기에 216페이지에 써보시고 216페이지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리 가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216페이지 보시면 신기하죠? 신기해요. 뭐 책이 밑줄이 돼 있네.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죠? 학원에서 누가 보다만 책 줬나요? 참 신기해요. 거기 양괄호 6번 있나요? 거기 이제 여기 토지 임차에 나와요. 그 시험 여기서 나온다 했어요. 이쪽이 판례가 많으니까. 그럼 양괄호 6번에 643조 있나요? 그럼 임차인은 갱신 청구 매수 청구죠. 자 읽어볼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그래서 거기다 토지에 동그라미 쳐봤죠. 이렇게 토지 빌린 자.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283조 규정을 아까 283조가 지상권 여기에요. 그래서 준용한다가 비슷하니까 함께 사용한다 그 말이죠. 여러 개 이 규정들은 다 토지 임대차, 지상권, 토지 전세권에 다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해마다 거의 나와요. 다시 이제 185로 옵니다. 185페이지. 그래서 283조 아주 중요한 조문 보셨죠? 그럼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나요? 1번, 2번만 네 줄이라 왼쪽에 척하세요. 1번, 2번만. 거기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상권이 어떤 권리인가 개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세한 건 1월 달에 좀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넘기시면 186페이지. 이제 네모 2번 지역권 있나요? 이제부터 지역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역권도 별로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거의 못 봅니다. 자, 지역권이 이런 권리입니다. 이 공로가 있어요. 공로. 근데 이쪽에 이렇게 투필지 토지가 있네요. 이쪽에 갑토지가 있고 이쪽에 을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개수를 필로 세죠. 필. 토지는 한 필, 두 필 셉니다. 이게 하나의 지번이에요. 하나의 지번을 필이라 합니다. 이게 한 필지, 이게 한 필지, 두 필지가 있어요. 근데 을토지에서 공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불편해도 이렇게 다녀야 돼요. 우리 함부로 갑토지 지나다니면 될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불편해도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편하겠죠. 그러면 갑승낙을 얻어야겠죠. 갑토지니까. 그럼 갑승낙을 얻으면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단순히 갑승낙을 떠나서 우리 보다 센 물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이때 갑을 잘 꼬셔서 갑과 지역권 설정하자고 계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자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 계약은 법률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원해서 하죠. 법률행위예요. 네, 이 법률행위로 지역권 물권이죠. 이거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 186조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을은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만 을은 지역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을이 지역권 취득했죠. 얘를 지역권자, 갑이 지역권 설정자, 소유자, 갑이 지역권 설정자라면 돼요. 그럼 을은 갑승낙하에 이쪽 토지를 다닐 지역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런 건 일명 뭐 통행을 위한 지역권, 통행지역권이 알 수 있어요. 그럼 을은 이쪽 토지를 통행할 이제 물권인 지역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렇게 물권을 법률행위로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럼 자, 지역권은 토지를 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갑토지가 을 단위라고 승낙했죠. 갑토지가 승낙한 토지라 갑토지를 승역지 그래요. 승역지. 을이 다닌다고 요청했죠. 을 토지를 요역지랍니다. 다시 누가 처음에 요청했어요? 을이 다닌다고 요청했죠. 그걸 요역지 그래요. 갑이 승낙했죠. 승역지랍니다. 그럼 지역권은 여기 요역지 딱 밑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라는 토지를 위한 권리입니다. 토지.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라는 토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해야 돼요. 이건 일필지 전부해야 됩니다. 전부. 왜 그래요? 지역권은 이 토지를 위한 권리니까. 반면 승역지는 이렇게 을이 다니는 부분이 좁으면 좁을수록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승역지는 반드시 일필 전부일 필요가 없어요. 갑은 내 땅을 어떻게 사용해요?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용하는 권리. 그럼 자, 의회 191조 있나요? 지역권 내용 보세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는 현재 지금 통행을 위한 목적을 예를 들었어요. 다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에 동원하십니다. 그게 승역지예요. 승역지를 자기 토지에 동원하십니다. 그게 요역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말의 동그라미 1번.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용의물권을 말한다. 타인 토지를 통용하기 위해서 동원하십니다. 첫째 동그라미 지역권 설정 계약 동원하십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역권 설정 등기 동원하십니다. 법률이니까 등기를 함으로 발생하는 통행지역권이 대표적 예이다. 2번 편익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며 편익 제공한 토지를 승낙이죠. 승역지를 한다. 이때 승역지 소유자를 지역권 설정자,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가지고 있죠. 이자가 지역권자랍니다.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설정한 물권인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그럼 지역권은 이렇게 통행 목적이 있지만 이 목적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강이나 멋진 바다가 있어요. 강이나 바다가 있다. 이렇게 토지가 있거든요. 이 갑토지고 을토지예요. 우리 여기에 호텔이나 리조트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갑에게 토지 팔라 그랬어요. 제가 토지 비싸게 살 테니까 팔아주세요. 여기다 제가 리조트를 짓게요. 갑이 절대 안 판대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다 호텔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호텔 리조트. 갑이 절대 안 파니까. 여기다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갑이 여기다 금을 지어버리면 조망이 다 망하겠죠. 그럼 여기 망하겠죠? 그러죠? 그때 을은 갑이 토지를 안 파니까 잘 꼬셔서 이런 지역권 가능해요. 그럼 너가 토지를 안 파니까 그럼 너 땅에 몇 층 이상 건물 안 짓는다는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다시 몇 층 이상 건축하지 않겠다. 몇 미터 이상 건축하지 않겠다는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대신 얼마씩 주겠죠? 그러면 을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지어버리면 갑에게다 건물 지어버려요. 그러면 망하겠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멋진 리조트가 있는데 이 을에게 트럼프가 리조트 팔라 했대요. 안 파니까 트럼프가 여기 섬이거든요. 이쪽이랑 나머지 섬 다 사버렸어요. 여기다 건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주 싼 값에 트럼프한테 팔았어요. 얘들은 지역권을 뭔지 모르는 거래요. 얘들은. 지역권을 알았으면 을은 분명히 저렇게 했으면 됐겠죠? 이렇게 아무튼 목적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양과로 2번 지역권 특성 있나요? 그럼 동그란 1번 지역권은 배타적이 타인을 배제하고 그 말이에요. 다시 배타적이 타인을 배제한다. 여러분 집은 여러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죠. 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다시 1번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즉 우리 지역권 쳐들어가면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루에 두세 번 지나다닐 뿐입니다. 우리 여기를 배타적 점유하는 권리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지나다닌 겁니다. 다음 2번 지역권 유상으로 하거나 무상 동그라미 무상도 가능해요. 3번 지역권 존속기간 제한 없으며 영구 또나십니다. 영구 무한 지역권 선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역권은 무슨 권리인가 개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와보세요. 이제 네모 3번 전세권 있나요? 전세권은 이제 돈 주고 빌리는 거죠. 네, 물권이에요. 물권. 채권이 임대차입니다. 그럼 303조 보세요. 전세권 내용. 전세권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전세금 지급 동그라미. 이게 반드시 유상이에요. 반드시 유상. 지금까지 한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이건 반드시 유상이에요. 전세금 안 주면 그건 전세권 성립 절대 안 합니다. 다시랑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의조차, 용도의조차죠? 즉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하면 주거 용도로 사용하겠죠. 거기서 막 비밀 요정을 해요. 안 되겠죠? 용도의조차 돼요. 다음 사용수익 동그라미, 사용수익. 거기 있습니다. 용익물권. 거기 용익물권 성격이에요. 사용수익이 뭐다? 용익물권. 사용수익하며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동일하십니다. 써보세요. 거기다 담보물권. 우선 변제가 담보물권 성격입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원래 용익물권이죠. 근데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을 가져요. 단 동시에 가는 거 아닙니다. 전세권 기간 도중에는 용익물권 성격만 갖다가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 받아 나가죠. 전세금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전세권 기간 중에는 용익물권 성격만 갖다가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받아 나가죠. 그 돈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갖지만 동시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 1항을 쭉 읽어봤죠? 그럼 거기 우선 변제 동그라미 쳤나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무슨 말인지 봐볼게요.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우선 변제권은 오직 경매에서만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경매. 매매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매매.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책을 보든 우선 매제 넣으면 경매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자 봐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에게 2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어요. B도 갑에게 4억을 빌려줬습니다. 4월 1일 날. C도 갑에게 3억을 빌려줬어요. 6월 1일 날. D도 갑에게 2억을 빌려줬어요. 8월 1일 날. 이렇게 갑에게 채권자가 딱 4명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네요. 돈을 안 갚아서 이 갑소유 부동산을 누가 경매했어요. 이걸 경매했더니 누가 5억에 경락받았다. 5억에 낙찰됐다 그러죠?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갑의 채권자가 딱 4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락인이 5억 경락대금을 내면 이 경락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그걸 배당한다 그래요. 즉 비찬차는 거죠. 그러면 이 A, B, C, D는 경락대금 5억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이제 A가 1억 다 받아가고 B가 4억 받고 그게 끝입니까? 애들이 어떻게 5억을 받아가죠? 누가 아까 비율 그러셨는데 얘들은 그냥 돈만 빌려줬죠. 돈만 빌려줬죠? 얘들은 그럼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은 우선적으로 없어요.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다 평등해요. 이게 채권자 평등 원칙입니다. 채권자는 날짜가 빠르든 늦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평등한 이치예요. 평등합니다. 그래서 자기 채권에게 안 분비래요. 안 분비래. 채권에게 안 분비래요. 그럼 경매 비용 다 없다 해보면 5억이죠. 그러면 얘들 채권도 하면 다 10억입니까? 10억이니까 이걸 안 분비례하면 5억을 딱 절반씩 받아가요. 절반씩. A는 5천만 원, 0.5억. 얘는 2억. 얘는 1억 5천. 얘는 2억 받아가면 딱 5억 맞죠? 딱 이래 채권자 다 평등합니다. 이렇게 자기 채권에게 안 분비래요. 채권자는 안 분비랍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그냥 일반 채권자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B가 이 날짜에 저당권 등기가 됐다 해보세요. 만약에 C도 이 날짜에 저당권 등기가 됐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 저당권은 좀 이따 보겠지만 얘들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자들부터 받는 겁니다. 그자들부터. 그래서 5억에 경락되면 우선 면제 2명 있죠. 그럼 얘들도 날짜 순이에요. 누가 제일 빨라요? B가 빠르죠. 그럼 B가 4억을 다 받아가요. 그러면 1억 남았죠? 그럼 C는 우선 면제 있더라도 이 중에 1억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5억을 우선 면제권 있는 자들이 먼저 받아가요. 날짜 순에 따라서. 나머지는 또 이제 안 분비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에요. 그 우선 면제권이 전세권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선 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분명히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법에 써 있죠. 이건 법에 써 있는 자만 있어요. 이 권리는 법에 써 있는 자만 있습니다.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세권에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써 있죠. 그러죠? 이제 저당권에도 써 있어요. 자, 19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93페이지. 그 356조 있나요? 자, 봐보세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면제라고 써 있죠? 이렇게 우선 면제권 있다고 써 있는 자만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아까 왼쪽 페이지 192페이지 그 유치권 있나요?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권은 경매에서 누구만 있다? 법에 써 있는 자만. 법에 써 있는 자. 2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23페이지. 그게 이제 민법이 아니고 민사특별법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223페이지요.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223페이지는 네모 4번에 보증금 우선 면제권 있나요? 이처럼 주택임차인도 법에서
우선 변제권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 인정돼요. 이처럼 이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다? 법에 써 있는 자만 있어요. 법에 안 써 있으면 없습니다. 법에 써 있으면 있어요. 대항력과 전혀 달라요. 대항력은 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물권은 원래 대항력에서 원칙. 물권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 원칙 대항력 없어요. 이건 법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물권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요건은 한 두 바퀴 정도 도시하면 정확히 합니다. 일단 다르다. 일단 다르다 생각하세요. 외에는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에 이렇게 엄청난 권리 준 겁니다. 그럼 다시 187페이지 잡으세요. 187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303조 1항 보셨죠? 자, 그럼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용의 물건인과 동시에 전세권 소멸시죠? 소멸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성을 가진 권리입니다. 단 동시에 가는 거 아니라 했어요. 전세권 기간 중에는 용의 물건, 끝나면 전세금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자 동그라미 두 개 칩니다. 첫째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칩니다.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리고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럼 뭐 해야 된다? 등기.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등기 후에 발생하는 물권이란 점에서까지 사선을 딱 끊어보세요. 이렇게. 점에서. 그 다음 임대차 형식 중에 하나로 행해지는 전세와 다른 권리이다. 즉 전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채권, 임대차 그랬죠. 그 다음 문장 즉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는 채권이라고 다르다 그랬어요. 첫 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전세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소이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은 무효이고 전세금 지급이 없는 한 전세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세권입니다. 보세요. 갑소유 X 부동산이 있다면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기간 2년에 우리 전세금 3억을 지급해요. 그리고 우리 전세권 등기를 하면 우리 이제 전세권 체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란 말이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불구에 이렇게 전세권이라고 적어야 돼요. 전세권. 이렇게 적어야만 우리는 전세권 취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소유자가 설정자 그랬죠?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을 전세권자라죠?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줘야 돼요. 지급하죠 3억. 그리고 갑은 을에게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야겠죠. 을이 이제 직접 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전세금 주고 타인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네요. 기간이 끝나면 갑은 전세금을 자기가 먹습니까? 돌려줍니까? 돌려줘야겠죠.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전세금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전세권 등기 말소해야 돼요. 말소 및 목조물 점유도 갑에게 넘겨줘야겠죠. 이걸 서로 누가 먼저 하면 될까요? 동시에 될까요? 동시하기 공평하죠? 이걸 서로 동시합니다. 다시 보세요. 기간 끝나면 갑은 을에게 뭘 돌려줘요? 전세금 3억 돌려줍니다.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해주고 목조물도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겠죠. 이거 두 가지와 이게 서로 동시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전세금 3억을 돌려주면 갑은 도대체 2년간 얻은 이득이 뭐죠? 돈 다 돌려주네요. 갑은 2년간 얻은 이득이 뭐예요? 그렇죠. 전세금 이자죠. 갑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2년 동안 누린 겁니다. 그러죠? 그럼 을은 2년간 뭘 누렸어요? 그죠? 사용수익 권리를 누린 거죠. 예, 누린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건 이제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교도 공부하시니까
갑은 법적으로는 2년간 전세금 상당액, 전세금 이자 상당액을 얻었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시가가 4억이라고 보세요. 그럼 갑은 3억을 받았으니까 내 돈 1억 있으면 살 수 있죠. 전세 안고 1억 투자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이게 2억이 올랐네요.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2억 벌었죠. 그러죠? 이런 경제효과 누릴 수 있는 거죠. 학교론에서 다 공부하잖아요. 이거 해요. 이제 나중에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이제 해요. 나중에 자, 좀 유식해요. 이렇게 아무튼 썰렁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이자를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럼 일단 어디 보시냐면 자 일단 189페이지 한번 보세요. 189페이지. 그래서 제일 하단에 양괄호 7번 전세권 소멸과 동의시행 있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전세권 소멸한 때 저 기가 말렸죠.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 시옷 다시 전세권 설정자는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전세권자 을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 동그라미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받는 동시에까지 가르칩니다. 동시에. 다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누가 전세금 반환해요? 그죠. 전세권 설정자 갑. 가로를 없다고 생각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하죠. 가로 안에는 누가 해요? 전세권자가. 그래서 전세권자는 가로 안에서 목적물 반환하고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그럼 을은 갑은 그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내주네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시한 때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후순위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그럼 이제 188페이지 봐보세요. 지금까지 전세권 성립과 소멸을 보셨죠. 전세권의 양괄호 3번 존속기간 있나요? 전세권도 뭐 기간이 있겠죠. 312조와 313조 있습니까? 이거 이제 본 순간 바로 잊어버립니다. 다시 312조와 323조는 본 순간 잊어버려요. 이거 한 100번 봐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내와야겠다. 일단 포기하세요.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요. 아셨죠? 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또 나는 50분만 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멍청한가요? 그거 아닙니다. 다 기억 못해요. 그럼 312조 봐. 전세권 전속기간. 1항은 그냥 전세권 그랬죠. 그러니까 1항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똑같아요. 자, 2항은 건물 동그라미 건물. 그러니까 2항은 토지 전세권은 적용 안 돼요. 3항도 그냥 전세권 그랬죠.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똑같습니다. 4항도 건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2항과 4항은 토지 전세권에 적용 안 돼요.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됩니다. 벌써 외우기 어렵게 생겼죠? 그럼 자 1항부터 자 1항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대 10년 이하예요. 그 다음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여기 최장기간 제한 최대 10년 이하가 있어요.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청한 때 예를 들면 6개월로 정했다. 그때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라고 최단기간은 건물에만 있어요. 토지 전세권 없어요. 다시 전세권에서 최단기간 제한 1년은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어요. 토지 없습니다. 토지. 다음 3항이 왼쪽에서 보세요. 3항 약정갱신. 약속을 한번 갱신 더 할 수 있죠. 3항이 약정갱신. 4항은 4항 써보세요.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자, 3항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몇 년 넘지 못합니까? 10년 넘지 못합니다.
사항은 건물 동원하셨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설정자가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가로칩니다. 즉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말이에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가 이제 나가. 다시 갱신 거절 통지가 그만 나가. 통지 또는 그다음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게 예를 들면 전세금 안 올려주면 그 말이에요. 다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예를 들면 전세금 안 올려주면 그 말입니다. 그다음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결론이 뭐다? 아무 말 없는 경우 그 말입니다.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돈이요, 돈. 전세금. 동일한 조건이 뭐다? 돈, 전세금. 기간 아니에요. 전세 기간이 아니라 돈입니다.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본다 그랬죠. 누가 본단 말이에요? 법에서 그래 봐버려요. 그걸 법정행신. 법에서 그렇게 봐버립니다. 그걸 법정행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기간 끝난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죠. 법에서 자동행신 시켜버리면 자동행신. 그것을 법정행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자동행신을 뭐란다? 법정행신. 우리 지금 전세권 공부합니까? 임대차 공부합니까? 전세권이고 아파트 임대차 적용 안 돼요 이거. 이건 전세권면 전세권 등기했을 때 적용돼요. 아파트 임대차는 아까 제일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전세권, 아파트 전세권 등기한것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이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법정행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밑에 313조.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서 밑에 313조 사살표. 그럼 313조는 전세권 소멸 통거죠. 자, 봐보세요. 전세권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그럼 약정하지 아니한 때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아예 전세권 시작부터 기간 안 정한 때. 둘째가 아까 위 법정행신된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랑이 아니죠. 전세권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가 무슨 말이에요? 첫째, 애초에 시작부터 기간 안 정한 때 또는 바로 위쪽은 여기 법정행신 됐을 때 그때 정함이 없는 거 본다 그랬으니까 그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전세권 존속기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 양당사자 이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겠죠. 다음 상대방이 이 통과받는 다음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한다. 라고 법조문 봐보셨죠? 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정상이에요. 합격에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합격에도 기억 안 나요. 단 차이점은 공부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근데 공부 안 하신 분 이걸 읽어보세요. 여기 앉아서 쏘는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 힘듭니다. 이제 제가 정리해 보면 전세권은 최장 기간 제한이 있어요. 몇 년 있다? 10년. 10년 넘지 못합니다. 다음 최단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건 토지 전세권 없어요. 어디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몇 년 있다? 1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2항과 4항에 건물 떠나셨죠? 그럼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첫째 최단기간 아까 1년. 최단기간 1년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어요. 토지 없습니다. 지금 토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항 법정행신도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어요. 토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법정행신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봐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문에서 이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 있겠어요? 저도 이거 외우는데 몇 년 걸렸어요. 제가 보통 5일씩 강의하니까 월화수목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 했잖아요. 야간 반에 또 해요. 내일 어떤 학원에서 또 하고 야간에 또 하고 모레 또 가고 또 하고 금요일까지. 이번 주 제가 10번 해요. 이걸 제가 지금 한 8년 9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전세금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도 법조문 보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멍청하지 않겠죠? 머리가 제가 중간은 가요. 근데 제가 한 8년 강의하면서 이걸 지금 몇백 번 봤어도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세권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또 주택 임대차도 있고 상가 임대차도 있어요. 거기 다 법정인신 있고 최단 기간 다 있어요. 그거에 뒤집박치 되면 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한 2년째 할 때는 못 외우니까 창피했거든요. 어떻게 강의사님 이것도 못 외울까? 지금도 모르니까 안 창피해요 이제. 아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당연한 거 이게. 아무튼 저는 이제 안 창피해요. 저는 모른다 그래요. 왜냐면 이 너무 많아서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외우세요. 그래서 법조문 잘 보셨고, 자 그럼 읽을 때만 체크해드릴게요. 밑에 1번 두 줄 체크하시고 2번에 건물 동그라미 그 두 줄 체크합니다. 4번도 건물 동그라미 세 줄 다 체크하세요. 6번도 두 줄 체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담보 물건 하겠습니다.